수험생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13주의 마지막 3교시입니다. 3교시에는 측색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색 뭔가요? 예, 색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색을 측정하는 것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색을 측정하는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시간의 학습 목표이고 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색 말 그대로 색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측색이 되겠죠. 왜 측정을 하느냐? 색이 어떤 것인지 계량 수치로서 파악을 하고 전달을 하고 또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동일한 컬러를 재현하기 위해서 색을 측정하게 되겠죠. 색의 파악, 전달, 재현이 측색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측색의 목적은 뭐라고요? 색을 파악하고 색을 전달하고 재현하기 위해서. 이 전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죠. 서로 그 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색의 파악, 전달, 재현이 측색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의 파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객관적인 색채의 값은 색채를 관리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어떤 정확한 색채에 대한 값이 없다면 내가 말하는 파란색,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파란색, 그리고 그 색을 적용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파란색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색을 관리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색채값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색채값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측색기입니다. 측색기. 발음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거북스러운 그런 말로 들리는데 측자 빼면은 정말 그야말로 욕이 돼버리죠. 어쨌든지 간에 측색기를 이용을 해서 객관적으로 색채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통용되려고 하면은 다른 업체라든가 다른 관계 부서와도 통용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측정 표준, 색채 표준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색채 측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측색에는 크게 눈을 가지고 하는 육안 측색과 측색기를 이용을 해서 하는 측색 방법이 있고요. 측색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측색기 여러 가지 단어가 또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측색계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어디서는 또 색채계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측색기, 색을 측정하는 기계죠. 그래서 측색계라고도 하고요. 계기라고도 하죠. 기계를 계기라고도 하고 색채를 측정하는 기계다 해서 색채계라고도 하고요.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눈으로 측정하면은 여러 가지 오류, 편차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색에 대한 느낌, 감정, 그리고 그 색의 기준, 예를 들어서 빨강, 노랑, 파랑, 빨강, 녹색, 파랑도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의 빨강, 기준의 녹색, 기준의 파랑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편차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측색기를 활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색채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측색기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측색기는 크게 분광식 측색기와 필터식 측색기가 있습니다. 분광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저희들이 빛과 색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이런 내용 배웠는데요. 분광, 스펙트럼이 나눠지는 것을 빛이 파장별로 나뉘어져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분광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분광 광도계라고도 하는 이 분광식 측색기의 영문을 보면 스펙트로포토메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스펙트럼을 연상할 수 있는 스펙트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광 측색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파장을 집어내는 것이죠. 그 색이 가진 스펙트럼 상에서의 파장을 잡아내는 그러한 측색기가 분광 측색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광원 조건하에서 색채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파장을 잡아내면 되니까. 정확하고 다양한 광원과 시야에서 색채값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측색기가 바로 분광식 측색기가 되겠고요. 조명 각도가 항상 같은 조건에서 분광 반사율을 측정할 수 있다. 조명 각도가 틀려지면 역시 반사되는 반사율 같은 것도 틀려지고 그에 따라서 반사되는 양에 따라서 또 파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명 각도가 같은 조건에서 분광 강사율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외선을 측정할 수 있는 분광 강도계는 UV 램프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가시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분광 강도계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를 사용을 합니다.
짧은 파장의 빛이 입사해서 긴 파장의 빛을 복사하는 현관현상이 있는 시료의 측정에 적합한 측색기는 후방 방식의 분광식 측색기입니다. 현관현상이 어떤 거냐면 짧은 파장의 빛이 입사해서 긴 파장의 빛을 복사하는 것이 현관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현관현상이 있는 시료의 측정에는 후방 방식의 분광식 측색기가 적절하다. 산화 마그네슘은 측색기의 적분구 속에 백색의 완전 확산 반사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말 되게 어렵죠. 적분구 뭔가 빨간색인가? 아니죠. 적은 뭡니까? 미분 적분할 때 그 적이죠. 이렇게 흩뿌려지는 측색기 적분구 속에서 흩뿌려지는 그러한 그 광원의 부포 속에서 아니면 시료의 부포 속에서 백색의 완전 확산 반사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물질이 바로 산화 마그네슘이다. 산화 마그네슘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분광식 필터기와 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필터식 측색기가 있습니다. 크로마미터라고도 하고요. 필터식 측색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RGB, 레드와 그린과 블루의 각각의 색 파장으로 색을 필터링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필터링 하는 것. RGB로 필터링 하는 것이 바로 필터식 측색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표준광에서 색채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구성요소가 간단해서 저렴한 장비, 구성요소가 간단하니까 휴대기가 간편하겠죠. 그래서 이동형 측색기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 필터식 측색기는 광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료대, 그 시료를 놓을 수 있는 시료대, 그리고 이런 시료로부터 빛을 검출해내는 그런 광검출기가 있습니다. 이 광검출기는 이제 신호 처리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빛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장치, 그런 이제 신호 처리부가 되겠습니다. 자, 유관측색도 하려면은 색채 관측상자가 필요하죠. 유관으로 색채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색채 관측상자가 되겠습니다. 측색기보다는 당연히 편차가 크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측색기들이 있습니다. 조명이 어느 정도 밝기인지를 확인하는 조도계, 물체의 조명들을 측정하는 기계, 그리고 광도계, 빛의 에너지량, 빛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광도계, 단위는 칸델라 사용하죠. 휘도계, 일정한 넓이를 가진 광원 혹은 빛의 반사체 표면의 밝기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바로 휘도계가 되겠죠. 그래서 광도는 칸델라라고 했는데 이 칸델라의 광도의 면적 개념이 들어가면은 1칸델라 퍼 제곱미터 스퀘어미터죠. 그래서 이 광도의 면적, 그 빛이 미치는 면적의 개념이 들어가면 휘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로미넌스, 뭐 색차 혹은 칼라채도 여러가지 개념으로 크로미넌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그 각각의 색이 가진 그 색의 명도, 밝기, 이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시료색작의 특정 묵체색 자극, 백색 자극이 되겠죠. 밝기 자극에서 색도차, 휘도차의 곱을 통해서 구해내는 것이 크로미넌스다. 그래서 이건 각각의 색이 지닌 그 색의 밝기가 바로 이제 크로미넌스라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측색을 하려면 그 색이라는 것이 빛의 각도,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그 물체의 각도에 따라서 그 값이 제각각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측색할 때는 조명의 방향, 그리고 관측의 방향이 매우 그 측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명 방향, 관측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CIE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 per 0 뭐 이런 수식이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것이 광선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빛의 방향, 조명 방향이 되겠죠. 빛의 방향이 되겠고요. 0은 관측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빛이 들어오는 입사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0도는 관측각이 되겠습니다. 관측하는 방향.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5% 같은 경우에는 45도에서 조명, 수직에서 관측하는 것, 45도로 들어오는 조명을 수직에서 관측하는 것이 이제 45% 제로가 되겠고요. 0% 45는 수직 방향에서 조명을 비추고 45도 방향에서 관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빛은 위에서 똑바로 떨어지게 하고 관측하는 사람이 옆에서 45도로 보는, 관측하는 그런 것이 이제 0% 45도가 되겠고요. D per 0 같은 경우에는 빛이
분산광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막 분산해서 들어오는 산란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분산광을 입사시키고 관측을 위에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디포저라고 되겠고요. 제로퍼 D는 시료의 수직 방향으로 빛이 입사되고 빛은 위에서 똑바로 90도로 떨어지고 이렇게 반사되는 그 빛이 반사되는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는 그런 분산광을 관측하는 것이 이제 제로퍼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색채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색채 측정 값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색채 측정 결과에서는 그 단순한 측정치 가장 뭐 중요한 것이긴 하겠지만 이 측정치와 더불어서 꼭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식에 따라서 그 값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색채를 측정하는 방식 그리고 빛은 어떤 빛이냐 자연광이냐 아니면은 뭐 전등빛이냐 이런 표준광의 종류 그리고 표준 관측자 이런 건 각각의 변수들이죠. 이런 건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측정 방식이라든가 표준광이라든가 표준 관측자들은 변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변할 수 있는 변수 값에 의해서 측정치는 영향을 받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는 종속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 값은 얼마인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지 이 측정치가 객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측정 방식, 표준광, 표준 관측자는 측정치 기록함에 있어서 꼭 같이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측색 데이터 종료 표기법.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색체계를 학습하면서 배웠던 내용에 반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색도좌표입니다. 3자극치 수강 방식을 통해서 표기를 하는 방법. XYZ, 그쵸? XYZ. 이 값별로 값을 뽑아가지고 색상을 찾아내는. 이 XYZ가 뭐였죠? XYZ의 개념인데, RGB죠. X, R, Y, G. 그리고 Z가 B. 그래서 이 X축은 레드, 그리고 Y축은 그린.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XYZ가 RGB의 개념으로서 그 값을 통해서, XY 값을 통해서 색상의 값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 이제 CI 표준 표색계에서의 표준 색채계죠. 표준 색채계에서의 그 XYZ 값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X와 Y 값 그리고 Z의 자극치를 통해서 그 색이 갖는 그러한 값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3자극치 수강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색도좌표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색채를 측정을 하는데 표준광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광원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 요인들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 백색 교정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측정을 하려면은 그 측정의 기본이 되는 그 측정함에 있어서 그 측정의 기준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광원에 따라서 측정값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광원 때문에 영향을 받는 측정치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장치로서 활용되는 것이 백색 교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되는 교정물이 있습니다. 백색 기준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합시다. 100인데 이게 지금 좀 어두침침한 데 있어서 90으로 측정이 돼요. 90으로 측정이 돼요. 그랬을 때 100으로 측정했을 때 만약에 색 값이 뭐 90이 나온 거다 하면은 이 전체적인 값이 10% 떨어진 이 90에서 측정했을 때 요거의 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81 정도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10%씩 올려주면은 기준치의 값으로 환산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값을 기준값으로 환산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백색 교정물이 되겠죠. 설명을 한번 봅시다. 색채 측정에서 필터식 방식이나 분광식 방식의 모든 식색기의 색채 측정의 기준. 그렇죠. 이 색이 기준이다 하면 그 색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환산해내는
그런 교정물이 바로 이제 백색 교정물 혹은 백색 기준물이 되겠습니다. 색의 오차, 색의 측정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차이가 되겠죠. 기존으로 한 색은 이 색인데 이 색을 활용해서 다른 곳에 적용하다 보니 다른 색으로 됐다 했을 경우도 이제 색의 오차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색의 오차 범위, 오차에 허용되는 오차의 영역을 이제 표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색 오차를 표기하기 이유는 정확하게 색을 표시함과 더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색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색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색의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 이렇게 색의 미묘한 차이,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 데는 무엇이 활용되느냐? CIA의 LAB. AB 기억나시나요? 에어플레인은 빨로, 그렇죠? 빨간과 녹색. 그리고 B는 빌딩은 높아. 플러스일 경우에는 노란색이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파란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밝기와 각각의 대비되는 컬러들로 나타내는 CIE, LAB 좌표계, 그리고 CIE, LCH. 이거 기억나시나요? LCH? 이건 뭐 당연히 밝기가 되겠고요. C는 뭔가요? 크로마, 채도가 되겠죠. 그리고 H는 휴, 색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쪽으로 가는 것은 C가 되겠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휴가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명도는 위로 갈수록 밝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것이 바로 이제 L의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색을 표기해주는 LCH. 그리고 LUV, 이거 기억나시나요? CI LUV. 이 개념도 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개념이었죠. LUV. CI, XY, Z 좌표계가 갖는 한계가 있었죠. 어떤 한계가 있었나요? 네, 그 색과 색 간의 거리가 지각상으로 많은 오차난다라고 했었죠. 어디에는 색깔이 많이 몰려있고 어디에는 유사한 색상들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러한 지각상의 문제들, 지각상의 편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LUV, 어떤 공식의 조작을 통해서 활용한 그러한 좌표계가 LUV 좌표계가 되겠죠. 이렇게 색의 오차를 지정하는 데는 LAB, LCH, LUV 등의 좌표계가 주로 사용된다. 이렇고요. 자, 이번 주 13주 차에도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한번 쭉 브리프하게 살펴봅시다. 색채 관리, 색채 정의, 필요성, 색채 관리 계획을 살펴봤고요. 색채 계획, 색채 계획의 정의, 그리고 색채 계획의 내용들. 그렇죠. 여기서는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렇죠. 조사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매뉴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또 규정이 있었죠. 그렇죠? 매뉴얼과 규정이 있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색채 계획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색채와 소재, 색소 살펴봤고요. 도료 살펴봤습니다. 도료는 안료와 전색제로 되어 있고 전색제는 중합체, 용제, 첨가제로 되어 있다. 학습했고요. 안료, 그렇죠? 전색제가 합쳐져서 도장하는 데 쓰여지는 그 안료. 안료 같은 경우는 분말이고 녹지 않는 반면에 염료 같은 경우에는 그 녹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흡착되는 그런 성질을 보이고 있다. 안료는 도료로 활용이 돼가지고 위에 도포되는 형식이죠. 위에 덮어씌우는 방식. 색료, 색을 발현하는 그런 재료들, 크게 안료와 염료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측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측색. 측색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측색기에는 분광식과 필터식이 있다. 분광식은 스펙트럼상에서 주파수를 찾아내는 것이 되겠고, 필터식 같은 경우에는 RGB 컬러 개념으로서 혹은 뭐 다른 컬러 이루어진 컬러대를 찾아내는 필터링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필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측색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 측색 데이터 종류 표기법,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색채 오차 판독법에 대해서 역시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벌써 아쉬운 학기의 마지막 14주차가 다가오고 있네요. 마지막 주 14주차에는 디지털 색채와 조색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생기 발랄하고 또 힘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